어디서 치료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원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입안에 내익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긴장됐을 때 저평골이라는 뼈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거북목이거나 일자목인 경우가 많아서 앞에 경추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가지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편에 구강장렬감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구강장렬감이 정말 치료가 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관리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장렬감 치료가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선 양방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약은 리보트릴과 같은 약이 있죠. 이 약도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면 원인을 진단해서 치료하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체질적인 문제, 긴장을 잘하고 과민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자세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옆에서 봤을 때 거북목이 있거나 일자목, 경추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경에 압박을 주게 되고 뇌신경에 영향을 줘서 구강장렬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드리면 구강장렬감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방법은요, 먼저 체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립니다. 혀만 계속 치료한다고 증상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따라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약이나 약침 치료 등을 통해서 체질을 치료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정수리나 측두골, 후두골, 경추, 승모근 이런 근육과 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풀어드리고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다면 교정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증상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환자분이 계신가요? 네, 제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치료한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실 원래 예민했던 부분도 있지만 치과 치료 후에 생겼던 환자예요. 임플란트 시술 후에 증상이 생겨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만 되면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이 환자분을 치료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혀가 자꾸 치아에 닿아서 불편하니까 치아를 몇 개 빼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드실 수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많으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소화불량도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환자였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지만 이러한 체질적인 문제, 전신 증상을 해결하면서 근육이 긴장되고 신경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니까 증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저희 한의원에 가끔 오시는데요. 혀 이야기는 안 하시고 다른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다른 증상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혀 증상은 많이 좋아지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나요? 네, 보통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비타민 B군이나 종합영양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서 드시는데요. 이걸로 좋아지셨다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영양제만 먹었을 때 증상이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병원이나 한의원과 같은 다른 치료와 병행할 때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껌을 씹는 건 도움이 되나요? 네,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껌을 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껌을 씹게 되면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는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껌을 씹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껌을 너무 오래 씹거나 너무 세게 씹으면 턱관절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신다면 즉시 껌 씹는 걸 중지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입안에 내익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긴장됐을 때 저평골이라는 뼈가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평골을 지나가는 3차 신경에 영향을 줘서 구강장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익상근이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운동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강장렬감 환자분들이 거북목이거나 일자목인 경우가 많아서 앞에 경추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SCM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긴장되고 짧아진 것을 풀어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내익상근 운동 방법인데요. 이건 제가 환자한테 하는 방법이지만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을 써서 하는데요. 혼자서 하실 때는 검지손가락을 써서 입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입을 살짝 벌려주시고,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에 어금니 사이에 볼록하게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입 부위, 내익상근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통증이 좀 느껴지실 텐데 1분에서 2분 정도 양쪽을 번갈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하추신경이나 설신경, 턱관절이나 다른 근육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적절하게 마사지해 주시면 구강장렬감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북목이나 일자목과 관련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근육이 일자로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보통 거북목 환자분들은 이 근육이 짧아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짧아져 있고 뒤에 경추부 근육이 길어져 있어서 앞으로 목이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짧아진 근육을 풀어주시면 거북목이 개선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구강장렬감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라인 중에 빗장뼈에 붙어 있는 요 가지, 근육의 끝 가지를 꾹 손가락으로 누르고 좌우로 고개를 돌려주세요. 짧아진 SCM을 늘려주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짧아진 근육을 다시 늘려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분에서 2분 정도 반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구강장렬감이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지만 구강장렬감은 정신적인 병도 입 안에만 나타나는 입병도 아닙니다. 이 병은 몸 전체가 보내는 SOS 신호예요. 그래서 혀와 관련된 체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뇌신경이 다시 살아나도록 치료를 해주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구강장렬감 때문에 몇 개월 혹은 수년간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인터넷 카페에 환자분들이 쓴 글을 보거나 실제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어디서 치료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병원들이 원인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프고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의 원인은 확실히 있고 이 원인을 해결해 드리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에요. 이 질환 때문에 우울증이 오거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구강장렬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